안녕하세요, 국민아빠입니다. 오늘은 실리콘밸리 IT 및 미국 기업 전문 기자인 박원익 더밀크 부대표이자 기자님과 함께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히 수혜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박 기자님은 엔비디아를 사실 되게 초창기 때부터 투자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왜 투자했는지, 그리고 무슨 기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박원익이라고 합니다. 더밀크 코리아 부대표 맡고 있고요. 더밀크라는 회사가 실리콘밸리 산호세에 본사를 둔 미국 미디어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이제 100% 자회사가 있어서 제가 지금 거기에서 이제 부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요새 사실 좀 핫한데요. 주가도 많이 오르고. 저는 이제 게임 그래픽 카드 업체로만 알고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정확히 무슨 기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가 맞고요.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GPU 시장에서 한 80%를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딥러닝이라든지 AI 개발, 그리고 이제 뭐 고성능 컴퓨팅 이쪽으로 계속 칩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반도체 회사인데 반도체 회사에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칩을 설계하는 뭐 팹리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공장을 없이, 팹이 없다 그래서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요새 엔비디아가 저희가 잘 몰랐던 그래픽 카드 넘어서 인공지능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하고 고갱이라 그래서 뭐 그림 그리는 것도 하고 또 그 외에 옴니버스 아바타, 뭐 자연어를 뭐 이해하고 추천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GPU랑은 큰 연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 확장이 어떤 분야를 공략하고 있는 건지 저희는 컴퓨터 문외한이다 보니까 잘 떠오르진 않거든요. 네, GPU 기반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다른 분야에도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I 분야에서 사실 GPU랑 CPU 차이는 조금 네, 뭐 조금. 기본적으로는 아실 텐데, GPU는 이제 병렬 연산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갖다 붙여가지고 확장할 수 있고, 이제 CPU는 직렬 연산이라고 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U를 사용하면은 더 이제 고성능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거를 적용을 해서 컴퓨팅 파워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걸로 이제 AI 학습 훈련시키고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게, 연구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최근에는 좀 큰 트렌드 중 하나가 이제 데이터 센터거든요. 데이터 센터라는 게 이제 뭐 아마존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도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GCP가 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게 이제 가상 공간에서 뭐 이렇게 서버를 대여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거기에 이미지도 저장할 수 있고 파일도 저장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 다 돌리는 게 아니라 AWS를 쓰면은 거기서 컴퓨팅 자원을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또 거기서도 이제 대여를 해주려면은 잘 돌아가야지 AWS를 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칩 수요가 많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런 분야에서는 더 고성능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AI 가속기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칩을 또 설계해서 만들고 공급하다 보니까 계속 시장이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GPU만 하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더 확장해서 그러니까 AI 분야로 진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옴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메타버스까지 확장이 되는 건데, 메타버스로 왜 확장이 되냐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사실 뭐 3D 이미지라든지 고화질 영상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구현되는, 실시간으로 구현되는 환경이잖아요. 데이터가 이제 많이 처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속도도 빨라야 되죠. 그러려면은 그만큼 칩이 또 속도가 따라줘야 되니까 여기서도 GPU를 활용한 고성능 칩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엔비디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광풍이 불든 컴퓨터와 관련된 광풍이 불면 엔비디아는 무조건 수혜네요. 그렇죠. 컴퓨팅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미래는 계속 점점점 더 많은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할 거니까, 그러다 보니 계속 찾는 거죠, 사람들이 그 엔비디아 제품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잠깐 언급했던 고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그걸 통해서 뭘 구현하려고 하는지와 포함해서. 네네네. 뭐 고갱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그 AI 기반 그리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갱이라는 게 이제 후기 인상주의 화가 폴 고갱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그 프로젝트인데, 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유치원생처럼 그림을 그리면 그게 이제 실사처럼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공개된 버전은 이제 고갱 2인데, 고갱 2 같은 케이스는 텍스트만 넣어도 그게 바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오션이라고 치면은 바다가 그림이 나오고, 바위를 치면은 바닷가 옆에 바위가 그림으로 바로 구현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실시간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이 근데 예를 들어 DB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리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AI 성능이 대단하다는 건데 물론 뭐 기본적으로 학습을 계속 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또 이제 더 실사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 고갱이라고 할 때 뒤에 GAN이라는 게 겐이라고 이제 인공지능 필드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게 이제 생성적 대립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뭐 두 가지 그 인공지능 모델이 경쟁하면서 더 실사 같은 어떤 이미지라고 하면은 더 실제 같은 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서로 경쟁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더 좋은 이제 퍼포먼스를 내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이제 그 지도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지도 학습은 정답을 정해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딱 고양이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건 고양이야. 기린을 보여주고 이건 기린이야. 이렇게 해서 이것만 아는 건데 이거는 비지도 학습이다 보니까 얘네가 스스로 조금 깨닫거나 없는 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사실은 있는 것만 기억해서 데이터를 그냥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아 이거는 뭐지? 라고 정답을 말하는 거는 예전에 컴퓨터가 했던 것들이고 지금의 인공지능이 왜 기술이 놀랍냐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없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뭐 어떤 예를 들면 가상 인간 같은 거 있잖아요. 최근에 뭐 가상 인플루언서 이렇게 활동하고 CF 모델로도 활동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겐 기술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존재를 창출했는데 완전히 진짜까지 창출을 하는 거죠. 이런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이런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층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개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계속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 야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러니 이거를 하려면은 우리 칩을 써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전개가 메타버스 영역에서도 이런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라든지 그런 게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엔비디아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계속 그걸 끌어오기 위해서 이런 신기술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네. 약간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분야인가 이게 의심스러웠었거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열풍이 상당히 큰데 이게 하나의 광풍일지 아니면 사실 자율주행도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진 않잖아요. 지금 진도가. 메타버스는 좀 단시간 내에 좀 구현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를 너무 그 레디 플레이어 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면 사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사실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조금 버즈워드인 건 맞아요. 좀 이렇게 지금 유행어처럼 너무 많이 범람하고 남발되어 있는 건 맞는데 사실은 모든 주요한 뭐 비즈니스 뭐 기술 트렌드가 그런 식으로 버즈워드를 겪으면서 그 중에서 뭐 이제 없어질 건 없어지고 살아남는 거는 정말로 큰 힘을 가지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이 실현이 안 되더라도 조금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뭐 게임 무슨 예를 들면 네이버 제페토 같은 게임 환경만으로만 생각하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가상 인플루언서 같은 것도 다 메타버스 영역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소셜 미디어도 뭐 페이스북 이름을 SNS 서비스 하는 기업인데 이름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셜 미디어도 가상 소셜 미디어로 전개가 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업무용으로도 되게 많이 쓰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뭐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화하는 것보다 뭐랄까 정보 전달이 불분명하거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내 아바타를 가상으로 해가지고 가상의 어떤 공간에서 실제 같이 대화하면서 업무를 하거나 이런 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럼 미묘한 표정과 네, 이제 네. 메신저로는 전달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구현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아바타로. 이거를 지금 뭐 무슨 스타트업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업무용 툴을 합쳐가지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되게 거대한 트렌드다. 어쨌든 이건 거부할 수 없는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메타버스 시장이 어떻게 열리든 엔비디아가 시장을 섭렵할 가능성이 높긴 하겠네요. 또 후발주자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좀 있나요? 뭐 경쟁사를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GPU 시장에서는 AMD라고 이제 잘 AMD. 아는 회사. 거기도 대만계 아니에요? 네, 리사수라는 이제 걸출한 또 CEO가 이끌고 있는 AMD가 과거에는 좀 존재감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또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MD의 시장 점유율이 한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후발주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조금 잠재적 경쟁자라고 보시면 좋을 네, 그게 사실은 너 뒤집을 가능성이 회사들이 높겠죠.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은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그 기업들 취재를 하다 보니까 거대한 트렌드가 있는데 뭐냐면은 빅테크 기업들이 다 자기들이 칩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좀 되게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할 트렌드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애플이 M1 칩을 개발해서 인텔 칩을 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텔이 뭐 완전히 반도체 왕국이고 초 강자였다가
점점 어느 잊혀지, 순간 예, 죽어 점점 죽었어요. 지금 시장에서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고 예. 이런 식으로 빅테크 업체들이 개발하고 있는 자체 개발하고 있는 칩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은 뭐 시장에서 1대1로 경쟁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이런 추세가 계속되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 거 쓸래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뭐 이게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개의 회사들이 되게 중요한 회사들인데 왜 중요하냐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게 이제 지금 모든 기업 환경이 클라우드로 바뀌고 있어요. 클라우드로 바뀌고 있어서 내가 무슨 데이터 센터 자체적으로 구축해가지고 뭐 내 데이터를 거기다 저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 거기 걸 빌려서 쓰거든요. 거의 공공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기를 쓰듯이 전기 안 쓸 수 없잖아요.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가 거의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자기들이 이제 좋은 칩을 써야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자체 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지금은 엔비디아 칩을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점점 조금 잠식 당할 수도 있겠죠. 실제 사례가 하나 있는데 테슬라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에도 엄청 고성능 칩이 들어가거든요. 뭐 자동차용 반도체 중에 되게 단순하게 그냥 뭐 디스플레이용으로 쓰고 뭐 그런 반도체들이 있고 정말 고성능 뭐 슈퍼컴퓨터급의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거를 원래는 엔비디아 걸 썼었어요. 테슬라가. 그런데 지금 그거를 이제 자체 개발해가지고 자기네 칩을 쓰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 역량이잖아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앞으로 계속 이거 우리가 헤게모니를 가져가려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의존하지 않고 내재화하려는 욕구가 있는 거죠. 모든 그 빅테크 기업들이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되게 기술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이는데 절대 낮을 것 같진 않지만 절대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이 낮지는 않아요. 네, 빅테크 네. 기업들이 대단하기는 한가 봅니다. 왜 낮지 않냐면은 이게 그 칩을 개발할 때도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 칩을 그 개발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다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도록 돼 있어요. GPU를 개발할 때.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오래됐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이제 그 개발자들이 그거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언어를.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중심으로 GPU를 개발하다 보니까 아예 다른 거를 하려면 또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GPU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거의 시장을 잡고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진입하기가. 그래도 빅테크는 네. 지금 여력이 있으니까 계속 도전할 계속 것이고 도전하는데 네. 일단은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건 아닌 게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어요. 일단은 시장이 계속 커지고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메타버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8년에 뭐 1000조 얘기 나오거든요.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더라도 파이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것도 개발하고 너네 것도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많아질 거예요. 아마. 우리 것만 쓰겠다고 하기에는 어렵죠. 네. 다 내재화하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네. 그 네이버가 자체 메타버스인 아크버스를 공개했는데 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나요? 엔비디아랑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저도 사실은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디지털 트윈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는 이제 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게 디지털 트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쌍둥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게 사실은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도 디지털 트윈 구현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엔비디아는 이 옴니버스 매출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뭐 많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그래서 뭐 네이버가 이런 도전을 하는 것 자체는 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이게 만약에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만 시장을 바라보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로 또 가면은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네이버도. 박 기자님은 엔비디아를 언제 파실 계획이세요? 만약에 이게 좀 안 된다 싶으면 팔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있을까요? 계기 같은 거? 계속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있기 때문에 안 판다고 그때 들었었거든요.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저는 미국 빅테크의 주식이 역습이 좀 심할 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굳이 꼭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회사들이 막 작전 세력이라든지 이렇게 막 날라갔다 갔다 막 꺼졌다가 이런기가 쉽진 않은 시장이거든요. 워낙 시장 사이즈가 크고 물론 거기서도 동전주가 있습니다. 동전주가 있는데 큰 회사들이
기업들이고 계속 자기네들이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것보다 범위보다 더 노력을 열심히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뭐 굳이 내가 돈이 급하지 않는 이상 뭐 팔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한번 사놓고 그냥 계속 묻어두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랑은 뭐 다른 것 같아. 확실히 그런 얘기 들어보면 기업인들이 진짜 모든 걸 다 바쳐서 갈아 넣어가면서 진짜 열심히 키우니까. 갈아놓고 하고 또 되게 중요한 문화가 있어요. 실리콘밸리 문화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이 종업원이랑 CEO랑 그 투자자랑 어떤 목표, 그다음에 이익이 그게 일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좋은 거거든요. 직원들한테 주식을 계속 줘요. 자사주를 주고 계속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 회사의 성공이 너의 성공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스타트업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스타트업부터 그렇게 내 희생을 내가 시간과 어떤 리스크를 끌어안고 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보상을 받아요. 상장하면서. 그러니까 와이나 내가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누구도 강제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라고. 그냥 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알아서. 왜냐하면 그게 내 이익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이 큰 풍파가 없이 뭔가 오너 리스크나 이런 게 별로 없이 오너가 잘못하면은 나도 어떤 그 스테이크 홀더이기 때문에 저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오너를 오히려 그 CEO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실제 창업자들이 막 쫓겨나잖아요. 실리콘밸리 그런 사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한 기업 문화, 어떤 선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그랬을 때 사놓고 그냥 묻어놔도 뭐 후회가 없는. 실제로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그래서 저한테 되게 많은 수익률을 주고 있는데 근데 그게 뭐 실현하지 않은 이익이에요. 그래서 아무 의미는 없긴 한데 의미는 없긴 한데 언제든지 실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제가 뭐, 사드릴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 일자리가 뭐 없어지거나 그럴 때 쓰면 되겠죠. 뭐 필요할 때. 오늘 확실히 한국 기업과 다른 환경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야 뭐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좀 지주회사 주가가 억누르기도 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투자자 사이에서 핫한 엔비디아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기업을 다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